언젠가부터 많은 분들이 고급 실버타운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노년이 되면 편안하고 쾌적한 실버타운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남이 해주는 맛있는 밥도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동년배들과 어울려 아주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버타운에 들어가 보니 이것 때문에 행복이 아닌 지옥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70대의 한 노인은 실버타운이 저승가는 중간의 대합실이라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실버타운에 들어왔다는 노인들도 여럿이었답니다. 큰맘 먹고 실버타운 들어갔다가 돈만 날리고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를 아시나요? 고급 실버타운 직접 겪어보니 지옥이었다고 하는데요. 나이든 70대 노인이 실버타운을 뛰쳐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버타운의 환상과 이면, 실버타운에 입주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들어가시기 전에 오늘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법원 근처에서 30년이 넘게 살면서 변호사로 법의 밥을 먹어왔다. 70 고개를 넘으면서 밥벌이를 졸업하고 마지막 거처를 어디로 할까 생각했다. 도심 속에서 살던 대로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방법이 있었다. 친한 친구들과 모여 수다도 떨고 놀이도 같이 하면서 여생을 즐기는 방법이다. 두 번째가 실버타운이고 세 번째가 바닷가에서 혼자 사는 것이다. 나는 지난 2년간 살던 실버타운을 나왔다. 시설에 대해서는 만족했다. 바다가 보이고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면서도 비용이 저렴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보다는 절제되고 소박하다고 느꼈다. 직원들에게서도 상업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심을 느끼기도 했다. 일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들은 일이 수도 생활이라고 했다. 감사했다. 다만 문제는 이웃과의 소통이었다. 얼마 전 일본 실버타운에 있던 77살의 히라노 유우 씨가 쓴 글을 봤다. 핵심 내용은 이랬다. 그는 럭셔리 실버타운을 보고 반했다. 바다가 보이는 22층 건물이었다. 그는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가 보는 주위 사람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었다. 그는 다른 노인들과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착각이었다. 대부분이 잘된 자식이나 재산 그리고 왕년의 전직을 자랑했다. 그들의 천박함에 스트레스가 쌓여갔다. 유명 셰프가 만든 음식을 매일 먹었지만 질려버렸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았다. 그러나 지역 주민은 고급 실버타운에 살고 있는 외지인에게 배타적이었다. 방에 틀어박혀 외롭게 지내는 날이 늘었고 우울증이 찾아왔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하고 도시로 유턴을 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곳에서 사는 게 좋다고 했다.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인 나는 같은 70대인 일본인 히라노 유우 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실버타운을 나오게 된 동기도 비슷하다. 겉에서 보는 실버타운은 천국 같았다. 그러나 첫날 공동식당에 갔을 때 그 꿈은 바로 깨졌다. 식당의 공기는 어두운 회색이었다. 핏기가 없고 주름살이 가득한 노인들이 침묵 속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밀차나 쌍지팡이를 짚고 오기도 하고 파킨슨 병에 걸린 노인이 혼자 힘겹게 밥을 먹고 있기도 했다. 나는 갑자기 워킹 데드라는 미국 드라마 속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좀비 사회를 그린 드라마였다. 분명 그런 느낌이었다. 나의 경우는 음식이 점점 맞지 않았다. 주방을 맡은 여성이 정성 들여 시골 집밥을 만들어 주었다. 노인들을 위해 자극적이지 않도록 국과 반찬을 만들었다. 그러나 맵고 짠 음식에 길들여져 버린 내게 그 음식들은 입에 맞지 않았다.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다. 바깥에 나가 식당에서 사 먹는 때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소통이 힘들고 밥을 사 먹으면 실버타운이 주상복합 아파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었다. 노인들에게 다가서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 90대의 한 노인은 그곳은 저승가는 중간에 대합실이라고 했다. 죽으려고 그곳에 들어왔다는 노인들도 여럿이었다. 그들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삶이 다르고 인생관과 가치관의 차이가 많은 노인들은 소통할 공통의 소재가 없었다. 인격 미달의 노인도 보였다. 인간은 늙어도 변하지 않았다. 노인 한 명이 흙탕물을 일으키기도 했다. 자식들은 부모가 천국에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오지 않지만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의 지옥일 수 있었다. 그들은 고독과 완만한 죽음이 있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화려한 무덤가에서 사는 것 같았다. 아름다운 꽃도 같은 종류만 모이면 질린다. 섞여 있어야 아름답다. 아무리 예쁜 꽃병이라도 시들어버린 꽃들만 가득 꽂혀 있으면 추하고 서글프다. 실버타운에서 그런 걸 느꼈다. 이제야 그때가 좋았다는 걸 알았다. 어린 시절 손자 손녀들이 병아리 떼같이 오골거리고 아빠 엄마들이 있고 집안 어른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다.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하고 떡국을 나누었다. 이제 그 시절이 좋았던 걸 깨닫는다. 60이 넘어가면 누구나 노년의 거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여러 형태의 환경이 있겠지만 그중에 럭셔리한 실버타운은 소수의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실버타운의 좋은 면만을 부풀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버타운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저런 곳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팍팍한 노후의 꿈만 같은 오아시스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실버타운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전문 셰프가 때마다 해주는 수준 높은 요리를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지만 그 특별한 기분이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갖가지 유기농의 건강식으로 차려진 밥상이 금방 시들해졌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버타운에 살아보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어도 시원찮은데 온통 노인들만 있는 노인천지에 스스로 왜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세상에 눈치 볼 일 없이 마음 맞는 또래들과 즐겁게 지내며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니 모여서 입만 열면 자식 자랑, 돈 자랑, 자기 자랑에 살던 곳에서 살기 전보다 심적으로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본 결과 노후에는 뭐니 해도 내가 살던 곳, 내가 살던 집이 최고인데요.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타운으로 노후 거처를 결정하고 입주한 70대 부부가 있습니다. 입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당장이라도 실버타운을 나오고 싶다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중도해지 위약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버타운에서 노부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봐, 계속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건가?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세. 그놈의 식당은 당신이나 가요. 난 여기서 대충 김치랑 해서 때우면 돼요. 박씨 할머니는 고민할 가치도 없다는 듯 단칼에 할아버지의 말을 잘라버립니다. 할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 다시 다그칩니다. 아니, 지하 식당에 이미 김치랑 밥이 다 있는데 대체 왜 안 가겠다는 거야? 여기 오기 전에는 일평생 밥만 해서 남이 해준 밥 먹고 사는 게 소원이라고 했잖아. 그때는 이럴 줄 몰랐으니까 그랬죠. 내 그 여편네들 얼굴 보면서 밥 먹고 체할 바에는 그냥 여기서 혼자 굶어 죽는 게 나아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그러자 실버타운 복도의 지하 식당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노인들이 보입니다.
여기를 보고 저기를 둘러보아도 온통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길이세요. 그런데 왜 혼자 나오셨어요? 언니는 밥 안 드신대요. 같은 층에 사는 심씨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합니다. 심씨 할머니는 70대지만 허리도 굽지 않았고 몸매도 관리가 잘 되어 날씬합니다. 거기에 풍성한 은갈색 머리를 펌까지 하고 입술엔 연한 분홍색 립스틱을 발라서 무척이나 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는데 곱게 늙었다는 전형이 있다면 바로 심씨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집사람은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대요. 요즘 자주 저러네요. 어머,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안 그래도 요즘 통 안 보이셔서 걱정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심씨 할머니의 걱정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도 예의상 거칠에 적당한 말을 나누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발걸음을 옮기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엘리베이터 안은 온통 백발 노인들입니다. 다들 젊었던 시절엔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옷도 비싸 보이고 이발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군중 속에서, 그것도 온통 노인들뿐인 무리 속에서 문득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쓸쓸함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쓸쓸함은 이내 답답함과 괴리감으로 바뀌어 할아버지를 압박합니다. 내가 그리던 노후 생활이 이런 것이었던가?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가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는 동안 이 실버타운에 들어오기 전 날들을 떠올려 봅니다. 3개월 전 아내인 박씨 할머니는 실버타운 입주를 계약하면서 드디어 삼시세끼 식모살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뛸 듯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느슨한 할아버지의 뒤치다꺼리 할 일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박씨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치밀하게 실버타운 입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내던 단독주택을 업자를 수시로 불러서 2년에 걸쳐 여기저기를 고치고 리모델링했습니다. 심지어 구들장에 있는 황토방 별채는 두 부부가 겨울에 애용하던 곳이지만 아궁이에 불을 떼서 그름이 생기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2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봄에 집을 3억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박씨 할머니 부부는 주택 매매를 통한 이익과 남편의 퇴직금과 그간 모아둔 돈을 바탕으로 지금의 실버타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부부는 입주 첫날부터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당황했습니다. 아유,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분인가 봐. 들어온 첫날부터 앞집, 옆집, 뒷집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머, 누가 요즘 소파를 전동 기능도 없는 걸 쓴대. 맞아요. 저런 거 쓰면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허리 나가요. 근데 TV가 42인치면 너무 작지 않나? 에이, 설마. 저런 건 침실용 TV겠죠. 그래도 난 57인치는 돼야 볼만하던데. 그리고 너무 싸구려 쓰면 눈이 침침해져서 못 보겠더라고. 실버타운 노인들은 이삿짐 옮기는 일은 거들지 않으면서 남의 집 살림살이에 한마디씩 거드는 건 멈출 줄을 모릅니다. 박씨 할머니 성격에 평소 같았으면 남의 집 살림살이에 웬 참견이라고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며 시간이 남아도냐고 한마디 했겠지만 이제 매일 얼굴 봐야 할 이웃들이기에, 그리고 정말로 다들 시간이 남아도는 할 일 없는 노인들이었기에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마치 현대식 궁전처럼 화려한 실버타운의 시설에 이끌려서 들어왔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기력이 쇠한 노인들 밖에 없습니다. 실버타운은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우시죠? 저는 실버타운은 이곳만 3번째라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래도 여기는 시설이 최신식이고 주변의 교통도 편하고 자식들이 놀러 오기도 좋아서 대체로 만족하거든요. 언젠가부터 식당에서 두 부부에게 말을 걸어오는 심씨 할머니입니다. 심씨는 알고 보니 이사 온 첫날에 한마디씩 거들던 그 노인 중 한 명입니다. 심씨는 식당에 밥 먹으러 오면서 매번 화장에
옷까지 화려한 외출복으로 풀착장을 합니다. 대체 그 여자는 왜 그런데요? 자식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자식이 용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뭐하러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뭐하러 그런 이야기 진지하게 들어. 내가 보니 그 여자 순 허풍쟁이야. 그래요, 과장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거를 고려한다 해도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문제죠. 아주 그 여자 얘기를 들어보면 자식들이 동화책에도 안 나올 천사들이야. 그냥 어쩌다 한번 한 거를 과장해서 매일매일 얘기를 하니 빈정이 상해서 들어줄 수가 있나. 박씨 할머니는 그뿐만 아니라 실버타운에 들어오고부터는 자식과의 사이도 나빠졌습니다. 이유인 즉슨 심씨 할머니를 필두로 실버타운 노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어느 집 자식은 언제도 오고 언제도 실버타운에 찾아온다더라. 우리 집 자식은 이번 달에 용돈을 얼마 주고 저번 달에는 보너스 받았다고 2배로 줬다. 우리 집 딸은 이번에 생일 선물로 명품백을 사줬다. 하루 종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박씨 할머니도 여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괜히 전화해서 언제 올 수 있냐며 은근히 압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잘 지내고 있지? 네, 근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건 아니고 이번 주말에 여기로 한번 놀러 오지 않겠니? 이번 참에 우리 손주도 보고 너 맛있는 것도 싸줄 겸 말이다. 제가 어제도 당분간 바빠서 못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 안 그러시다가 요즘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그날 박씨 할머니의 아들은 반복되는 어머니의 전화에 참다 못해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놀란 할아버지가 전화를 바꿔서 여기 분위기가 그렇다며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라며 중재를 하지 않았다면 더 큰 가정불화로 이어질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씨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중에서야 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변변찮은데 그나마 있는 돈도 실버타운에 입주한다고 죄다 쓰고 있는데도 한마디 원망도 안 하던 착한 아들한테 여기 실버타운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후회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실버타운 생활이 불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니 말이 잘 통할 줄 알았지만 다들 하루 종일 자기 현역 시절에 잘 나갔던 이야기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당신이 옛날 중소기업 중간관리직을 할 때 나는 그거 10배 되는 회사를 직접 경영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며 의시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대기업 출신들끼리는 서로의 호칭을 부장님이나 상무님 같은 자기들 현역 시절의 직급으로 부르며 무리를 짓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제 다 같이 은퇴해 늙어가는 처지에 무슨 급을 나누며 으스대거나 기가 죽고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몇 억이 넘는 보증금을 내고 다달이 수백을 쓰고 있는 건가.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실버타운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만 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 행복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물론 실버타운에 적합한 어르신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성향과 맞는 노후 주거지가 분명 있을 텐데요. 자신에 대해 먼저 충분히 파악한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주거지가 결정되면 노후 준비는 끝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노후의 주거지만큼 중요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 죽음 이후 바로 장례 준비인데요.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듦에 따라 필연적인 죽음을 인정하고 준비하는 것.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 남겨진 가족들은 인생의 유한함과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고 더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월 단돈 100원으로 인생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일을 대비하고 1년에 10만 원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100원 상조에 대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매달 100원만 납입하면 매년 올라가는 장례 비용과 상관없이 평생 지금 장례 가격을 보장해드리는 고위상조 업체의 상조 서비스입니다. 즉, 장례 발생 시까지 100원을 납부하고 잔액은 장례식 이후 후불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례 가격 또한 다른 상조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왜 100원인가요? 또 이게 가능한 건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장례 산업은 대표적으로 거품과 상술이 가득한 산업입니다. 고위상조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고 싶었는데요. 광고와 하청 운영 등 비용을 없애고 고객님들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최대화, 효율화했습니다. 또한 카카오벤처스 투자, 신용보증기금 지원 등 탄탄하고 안정적인 자본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고위상조의 100원 상조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이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원 상조 선택 안 하면 손해보는 이유 첫째, 장례 비용 오를 걱정 없이 지금 가격을 평생 보장해드립니다. 우리나라 40, 50대 2명 중 1명은 이미 상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상조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당연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요즘은 필수가 되어버린 상조 준비. 누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갈립니다. 처음 약속한 금액보다 실제 지불하는 비용이 높고 서비스 품질은 형편없는 장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인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 하청 수수료를 없애고 더 높은 품질의 장례 용품에 투자했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매년 올라가는 장례 비용 걱정 없이 월 100원으로 10년 뒤 40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담 없는 월 납입금 100원이면 충분합니다. 보통 상조라고 하면 바가지 비용으로 눈탱이 맞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상조에 가입하신 분들은 월 3만 원에서 6만 원 이상까지 월 회비를 납입하고 계실 텐데요. 100원 상조는 IT 기술과 투명한 서비스 정책으로 불합리한 가격 거품을 쫙 빼고 장례 발생 시 타사 대비 절반 가격으로도 최소한의 운영이익을 확보하기 때문에 월 100원 상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타사가 600만 원 상조 비용일 경우 고인은 절반도 채 안 되는 299만 원의 합리적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고객이 믿고 맡긴 돈으로 투자 수익을 얻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깊은 애도를 위한 장례 준비는 월 10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월 납입금과 장례 비용 부담을 모두 줄이고 높은 품질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상조 잘못 골랐다간 큰 코 다칩니다. 상조 중에는 무책임한 운영으로 폐업하는 곳도 많아서 고객이 예치한 돈을 전액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전 등 상품을 받을 땐 좋지만 만약 계약할 일이 생기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고위상조는 투명하고 정직한 장례를 위해 3가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업계 최초 장례 품목별 가격 정찰제. 둘째, 미사용품 100% 현금 공제. 셋째, 서비스 불만족 시 100% 환불 정책. 이처럼 한 번뿐인 장례,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고이 믿을 만한 곳일까요? 전적으로 믿으셔도 됩니다. 일단 고인은 국민은행과의 예치를 통해 고객의 납입금을 100% 안전하게 보관하기에 이를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치한 금액도 원할 시에 위약금 없이 100% 돌려드립니다. 장례에서는 노잣돈 유도 등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절반이지만 장례 퀄리티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거품을 없앤 만큼 이미 이용하신 분들의 후기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5점 만점 후기 평점에 4.9점 이상의 후기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장례 지도사의 선별에도 신원 확인 및 평판 조회, 인성 실무 면접 등 4단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장례 지도사만 고집하기에 더욱 믿고 맡길 수 있는 상조인 것이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합리적이고 투명한 상조 서비스를 놓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상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3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미 상조에 가입해 있어요. 상조에 가입해 두셨다니 잘 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미 가입했더라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약하더라도 더욱 이득을 볼 수 있고 완납 후 환급을 받더라도 그 이상 이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해준다던데요. 맞습니다. 다만 장례식장에서는 더 낮은 퀄리티에 더 비싸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는 빈소에 1시간에서 2시간 들르고 물품을 파는 역할이 주입니다. 고위상조의 장례지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장례식장에서 준비하는 기본용품은 비용이 비싸고 식비 추가 비용 관리가 안 됩니다. 식비를 관리해주는 상조와 달리 장례식장은 많이 나올수록 이득이므로 수십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금융하면 토스, 배달하면 배민인 것처럼 장례하면 고의가 되도록 노력한다고 하니 한번 믿고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꼭 지금 가입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상조 가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장례 비용은 5에서 10%씩 비싸집니다. 지금 월 100원만 내면 10년 뒤 장례 비용을 400만 원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바로 가입하셔야 되는 이유 충분하겠죠? 모르면 바보 되는 장례 준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그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미래의 내 장례를 위해서라도 지금 선택하셔야 됩니다. 죽음과 장례는 어느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과정인데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고위상조의 100원 상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요? 전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전화번호 남겨드립니다. 고위상조 1666-9784입니다. 이미 상조에 가입하신 분들도 상담만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부담 없이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장례, 현명한 고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